안녕하세요. 오토기계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니에서 새로 나온 ZV-1 신제품은 아닙니다. 올 6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 2달 전에 구입을 했는데 제가 3년 만에 카메라를 처음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2017년 말까지 카메라를 열심히 구입을 했습니다. 주로 소니하고 라이카 두 제품을 거의 전 라인업을 다 구입하다시피 했었는데 2018년 들어서는 카메라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 성능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AF가 좀 빨라지고 소프트웨어 기능, 프로파일 이런 것들만 좀 좋아지고 있지 나머지 물리적인 기능들은 이제 2017년까지 해서 이제 정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구입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브이로그용 동영상용으로 최적화된 카메라라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첫 느낌은 이게 제가 구입할 때만 해도 90만원대 구입을 했고 지금은 80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전부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소니에서 하이엔드급 똑딱이, 이런 거 이제 똑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낼 때는 그래도 재질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유명한 RX100 시리즈를 보시면 이게 RX100-1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왔던 카메라인데 전체가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에 딱 잡으면 차가운 느낌, 그리고 견고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났었는데 이게 전부가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외형만 놓고 보면 한 3,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좀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동영상이 최적화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현재 기준으로 80만원 초반에 돈을 주고 동영상적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거겠죠. 소니의 RX 시리즈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소니의 RX 시리즈가 알파 시리즈가 있습니다. RX 시리즈는 사용자 편의가 강조된 모델이고요. 가장 하이엔드가 이제 RX1 이 모델입니다. 속사 케이스가 달려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더 작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뷰파인더 제가 따로 RX1R 마크2에서는 이제 뷰파인더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때만 해는 뷰파인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5mm 뷰파인더를 여기다 달아놓은 상태고 그립도 달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제품하고 좀 다른데 요게 풀프레임 35mm 기준 풀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기체로서는 가장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가벼운 모델이고요. 렌즈는 고정 방식이고요. 35mm f2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라이카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 렌즈만 3,400만원이니까 그 비슷한 급의 칼자이스 렌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 나올 때만 해도 렌즈 사면 바디는 공짜로 준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요게 가장 결정적으로 경통 에러가 있습니다. 경통을 어느 날 갑자기 인식을 못하는 261 에러인가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백업용으로 이제 한 대를 더 사놨는데 지금은 그냥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X10 시리즈가 있는데 요게 이제 RX10 마크3입니다. 24에서 600mm 슈퍼줌 카메라인데요. 요거 노트기어에 리뷰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높아서 마크4가 나와서 요거를 이제 일본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 두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드웨어적인 차이는 없고 AF 속도가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좀 늘었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게 마크5가 안 나옵니다. 2017년도에 나오고서는 이제 더 이상 신제품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 제품을 중고로 구입하신다면 마크3 사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요거 돈 더 주고 사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RX100 요게 이제 1, 그 다음에 요게 3, 요게 4, 요게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5까지만 구입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는 이제 5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여기에 이제 5에서 끝났고 6, 7은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렌즈가 24에서 200mm로 좀 더 줌 기능이 강화가 됐습니다. 대신 렌즈 밝기가 이게 f1.8 70mm로 했을 때 f1.8 1.8에서 2.8 조리개가 밝죠. 그런데 마크6, 마크7은 2.8로 좀 어두워졌어요. 이게 요런 똑딱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CMOS 센서, 이미지 센서가 1인치인데 요 1인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35mm 풀프레임에 비교하면은 7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똑딱에 들어가는 2.7분의 1, 3분의 1 그런 거에 비하면 4배 정도 사이즈가 큽니다만 물리적으로 이게 사진을 찍을 때 외부에서 광량이 충분할 때는 괜찮은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렌즈라도 최대한 밝아야 좋은 이미지가 나온다. 그래서
1.8이 장점이 그 줌 렌즈로 넘어가면서 이게 2.8로 어두워졌거든요. 이런 똑딱이에서는 결과물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이제 M6, N7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A7 풀프레임 그 유명한 전문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 오토교에서도 이 A7 풀프레임 2대 쓰고 있고, 4K 캠코더 2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4K 지원하는 액션캠 6대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는 4K 영상 한 번도 찍지는 않았는데 장비는 다 4K입니다. 왜 하냐면 이 부하가 너무 큽니다. 편집 부하도 크고 용량도 너무 크고 해서 뭐 유튜브에서 저희가 영상미로 승부하는 것도 아닌데 꼭 써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 때문인데 언젠가는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카메라들이 최근에 나오는 이런 스마트폰 하이엔드 그 스마트폰 대비 카메라 성능이 과연 월등하게 좋으냐입니다. 참고로 제가 그 디지털 제품은 노트북, 뭐 태블릿, 스마트폰,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구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 끝나고 이 제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분양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 시설에 제가 쓰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은 이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기부 같은 거 생각 안 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뭐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은 이제 모아뒀다가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은 제가 구입해서 사용한 제품들은 거의 판매를 하지 않고 기념이 될 만한 모델들은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작은 디지털 박물관을 하나 열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시될 제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 제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외장이 플라스틱이라서 뭐 안 좋아.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싸구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보다 좋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뭐 칭찬 먼저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여기 CMOS 센서가 1인치로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보다 한 4배 정도 더 큽니다. 이미지 센서가 크다는 것은 빛을 더 많이 픽셀당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 렌즈도 또 큽니다. 스마트폰 들어가는 렌즈는 작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빛이 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ISO를 높이거나 뭐 노이즈 감소를 시키거나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내장 마이크 성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뭘로 촬영하냐면 갤럭시 S8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출력품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3.5파이용 지금 마이크를 따로 빼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장 마이크 성능은 굉장히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RX100 시리즈 보면은 여기 위에 구멍이 2개 이렇게 딱 뚫려 있는데 수음 자체가 이렇게 충분치 않아서 이 외부 마이크 때문에 이게 쓰기가 조금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데드캣이라고 그러죠. 요 윈드 스크린을 이렇게 핫슈 단자에다 딱 꽂아가지고 외부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핫슈에다가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 로데 지향성 마이크가 이제 가성비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뽑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3.5파이 오디오 단자를 안 해놨는데 빼놨어요. 여긴 들어가 있습니다. RX100 시리즈도 마크 7에 왔어야 겨우 넣어줬거든요. 다른 모델들은 다 있는데 유독 RX 시리즈에는 그걸 아꼈어요. 그러다가 RX100 M7에서 들어와 있고 얘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좀 편해졌습니다. 녹화 버튼이 커져 있고 아웃포커스 버튼을 또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액정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입을 낸다. 요거를 좀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 요건 좀 웃기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전에도 이렇게 액정이 틸트는 됐었어요. 이렇게 위로 틸트는 되는 방식이었는데 리뷰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거는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건 엄청 편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거는 위를 쳐다봐야 되니까 시선이 위로 간대요. 근데 이거는 아니래요. 시선이 옆으로 가잖아요. 제가 영상 이걸로 강의 몇 개 찍어봤는데 자꾸 이제 댓글에 자꾸 시선을 옆으로 두시네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옆으로 열리니까 렌즈에서 이렇게 옆으로 시선이 이동이 돼서 그래요. 자꾸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게 화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캐논하고 니콘에서는 이거 이미 진작에 스위블 방식으로 옆으로 열리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서
이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기죠. 스마트폰 대비 확실하게 기능이 차이가 나는 건 AF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요거는 인정. AF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쇼케이스 모드가 있어서 왜 주얼리라든지 뭐 작은 어떤 제품들 아니면 음식할 때도 뭐 한 젓가락 이렇게 해서 화면 가까이 카메라 가까이 가게 되면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으로 넓은 면적을 만들어서 포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배경을. 근데 요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대면 맞고 또 내리면 다시 피사체 그 촬영하는 사람들 인물에 맞춰서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잡아줍니다. 스마트폰보다 확실히 빨라요. 그리고 두 가지, 물리적으로 시모스 센서가 광량이 어떤 실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AF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마이크, 내장 마이크가 외부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성능이 괜찮다. 자, 요거 빼고는 이제 스마트폰 대비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90만원 정도, 지금은 80 몇만 원 되니까요. 요거 주고 구입하셔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 이 디스플레이는 뭐 좋다고 하는데 이건 스마트폰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사이즈도 열악하고 기본적으로 터치가 되긴 되는데 초점 맞추는 기능밖에 안 되고 메뉴를 이렇게 터치로 조정을 못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버튼으로 다 해야 돼요.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정도만 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뭐 리솔루션, 해상도도 떨어지고요. 외부에서 볼 때 가시성도,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아시다시피 지금 OLED로 하이엔드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PPI도 월등히 높습니다. 사이즈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촬영하고 확인용으로 쓸 수 있지, 얼마나 잘 찍혔고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얼마나 좋은지 리뷰용으로는 PC 옮기거나 태블릿에 옮겨서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작은 LCD가 들어있어서 렌즈 옆에 바로 그게 붙어서 렌즈를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옆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위 쳐다보거나 옆을 이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죠. 스마트폰은 앞에도 카메라가 있고 뒤에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대로 앵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웃포커싱 기능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아웃포커싱 해주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누르면 아웃포커싱 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아웃포커싱이 이제 조리개를 열어주고 ISO를 조정을 해서 물리적으로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아웃포커싱도 결과물 놓고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리적으로 이미지 센서가 이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미지를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스마트폰이 더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장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제품에 투자할 수 있는 R&D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이런 카메라보다 몇십 배 시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부품 구성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가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개발된 빈티지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매년 하이엔드급은 새로운 프로세서 그리고 더 확장된 뛰어난 성능의 AP 통합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소프트웨어 효과를 적극적으로 줄 수가 있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각종 효과들도 이 카메라용보다는 이 스마트폰용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기능들이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킨도 있고 여러 가지 내장 ND 필터니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다 최신 스마트폰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작감도 훨씬 더 큰 화면을 통해서 더 밝고 PPI가 높은 화면을 통해서 초점이 세부적으로 맞았는지 확대해서 보면 이 PC나 태블릿에 옮겨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배터리가 이게 BX1 요거 들어갑니다. BX1은 RX100, RX1 폭넓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액션 캠에도 요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X0라고 1인치 타입의 그 프리미엄 액션 캠 소니 제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가 가장 작고요. 이게 두 번째로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의 단점이 뭐냐면 FHD를 30분 최대 녹화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캠코더도 같이 생산해내니까 기능적인 차별화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4K는 5분. 근데 얘는 그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으니까 한정 없이 계속 촬영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얘가 제한을 걸어버려요. 얘가
FHD 기준으로 한 45분 정도 촬영하면은 뭐 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은 4K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4K 좀 제한이 있지만 FHD는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용량 여기는 뭐 메모리도 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메모리를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메모리가 적은 용량이 지금 128GB로 UFS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1TB까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메모리 용량 제한 없습니다. 더군다나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써도 한 3시간 정도 연속 촬영을 해도 카메라가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연속 촬영용으로도 이게 더 적합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게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확실히 스마트폰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또 휴대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들고 다니느냐 아니면은 그냥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뭐 최신의 카메라 기능이 정말 우수한 그런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다 사용하느냐 이거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제품들의 특화된 점이 뭐냐면 이제 줌 기능이었거든요. 물리적인 광학줌. 요거는 2470이니까 세대가 약간 안 되죠.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2배 정도는 기본 구현이 거의 다 되고요. 미들레인지급도요. 그 다음에 하이엔드급은 이제 5배 광학줌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물리적 소프트웨어로 그 디지털 줌을 활용을 하면 뭐 100배까지도. 그런데 이미지 보정 기능, 소프트웨어 보정 기능이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스마트폰도 이제 손떨림 방지,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도입이 되고 있고, 굉장히 유의미한 기능으로 보정을 해주거든요. 그전에는 소니가 이미지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이제 5축 방식이다 해서 물리적으로 이건 스마트폰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에는요, 스마트폰도 손떨림 방지, 이미지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걸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고,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서 자체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잘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손떨림 방지 쳐놓고서 비교를 해보면 뭐 별 차이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메라가 지금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슈를 통해서 뭐 외부 마이크, 이런 식으로 지향성 마이크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드 그립. 예전에는 마이크로 USB로 연결을 한 유선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루투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런 RS백은 6까지도 블루투스 지원이 안 됩니다. 7은 지원이 되는데 6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요. 얘가 또 지원이 돼요. 이걸 새로 사면 이전 것들은 다 사용을 못해요. 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카메라만큼 무겁거든요. 이렇게 두 개 합치면 500g이 넘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멀티 플레이어 형태인 얘를 좀 들고 다녀야 되나? 기본적으로 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놨는데 그립감 떨어지고 아무래도 조작하는데 불편하니까 이런 거 또 별도로 구입하고 이거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합치면 100만 원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추가 배터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모델은 하나 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2개 정도 더. 그다음 충전기도 이렇게 되면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110만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만 관련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저런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뭐 버튼도 동영상 누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설명 듣다 보면 와 진짜 대단히 좋은 카메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에 비해서 좋은 점은 AF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미지 스몰 센서가 크기 때문에 이 광량이 적은 곳에서 노이즈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렌즈 구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장 마이크로폰이 성능이 좋아서 외부 마이크 없이도 뭐 적당히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특화된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처럼 쓰는 그 맛이죠. 손맛.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 카메라에 비해서는 사진 찍는 맛이 좀 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구입하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기존의 RS백 시리즈를 샀어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쓰고 있는데 아쉬운 게 많아요. 아쉬운 게 많아서 이런 부분 개선하고 저런 부분 개선하면 나 참 잘 쓸 텐데 하시는 분은 사볼만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잘 쓰고 계시고
스마트폰에 비해서 이런 제대로 된 전용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스마트폰보다 더 월등한 이미지, 월등한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얘를 집으신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외에 카메라를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찍어볼래, 촬영해볼래 하시는 분은 이 RX100 3, 이 모델을 중고로 사시라는 거예요. 요게 한 2, 3만 원이면 중고로 살 겁니다. 상태 좋은 걸로요. 그러면 얘 살 돈의 4분의 1만 들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중고로 사시는 분들은 추가 배터리도 몇 개 더 가지고 계시고 케이스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이게 뭐 화질이라든지 뭐 동영상에 대한 품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카메라의 기술은 RX105 여기에서 멈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AF든 뭐 화질이든 뭐든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렌즈 구성 달라지는 거고 뭐 프로파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능이 몇 가지 더 좋아지고 사용하기 편리해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능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기능을 원하신다. 그럼 이 모델을 중고로 구입하시면 요거 한 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러 풀세트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달라진 거라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비슷하고요. 뭐 사진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뭐 이미 센서도 같고 동영상을 좀 찍기 편리하고 AF를 좀 빨리 잡고 내장 마이크 활용도가 좀 높아졌고 하슈가 있어서 활용도가 좀 있다. 그 정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건데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사실 거를 스마트폰을 좋은 걸로 바꾸세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바꾸시거나 뭐 아이폰 12 나오는데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전천후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 더 스트레스 없이 저장 공간, 뭐 메모리 관리 안 하셔도 되고 외부 마이크 연결 방식만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뭐 이런 카메라 못지않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구입했으니까 저는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강좌할 때 이제 주로 이거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디스플레이 보느라고 이렇게 약간 옆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그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면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